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힘을 좀 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한달음에 달려왔던 3,900, 올해 우리 코스피 1차 목표였는데 도달했죠. 거의. 오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900 넘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보고 있지만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시군에 행보할 때 다른 쪽으로 또 돈이 또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유동성 플러스 선순환, 순환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서 그 찾는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금이 되게 재밌습니다. 제 어머니도 금을 되게 관심 있게 가지시고 많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물어보시는데 요 근래 말씀을 좀 더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제 보시면 금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장 보는 측면 투자적으로서 어제도 제가 디테일에 악마가 디테일했다 말씀드렸는데 꼭 아셔야 될 유동성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지금 온갖 얘기 나오고 오늘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살짝 도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시장이 느끼는 약간 변화하는 뉘앙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포트를 팍팍 변할 건 없지만 시장의 변화를 느끼셔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실전 포트를 또 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순환매드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신고가 전에 여전히 혼조 등락입니다. 지금 계속 슈퍼사이클 만들고 붐을 글로벌적으로 막 불어넣었던 오픈AI CEO 샘 알트만 여기에 의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살짝 쉴 수 있겠죠. 뭐 젠슨왕이 내가 보증을 쓰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볼 거고. 자, 타코 트럼프 계속 좋게 말하다가 어제는 다시 한번 2주 남은 에이펙 앞서서 또 밀당하는 그런 멘트를 날렸죠. 자, 어쨌든 중요하게 미국 우리나라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보면서 투자 포인트와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트렌드한 오래된 자동차 회사죠. 얘가 신고가를 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낮지는 않았는데 그 면에서 볼 수 있는 면 코카콜라 괜찮았고 내일 새벽에는 또 테슬라 나오죠. 아까 말했던 금급락 유동성 말씀드릴 거고. 자, 우리나라는 오늘도 80포인트나 급등락 하다가 결국은 플러스 나서 끝났는데 막 간다기보다는 제가 조심하고 약간 견제하자. 뭐 지금 급한 건 아니지만 느긋하게 보자는 얘기를 드리면서 삼전 한익이 외국인이 조금 신호들은 있어요. 종목 확정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오늘은 또 2차전지나 조선 방산이만 올랐던 면이 있는데 순환매에서 우리는 오히려 빅스윙상 코스닥이 도전되고 바이오 턴으로 슬슬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는 또 이제 아주 강한 또 흐름이 나올 거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조금씩 키워주세요. 3,900에서 계속 흔들어요. 나스닥 위에서 계속 흔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성장 기반한 호실적, 실적 좋은 거와 그 다음 빅수급, 우리가 말했던 점잖은 빅수급이 들어간 대장주들로 항상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로봇 우리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따블도 먹고 빅단타도 막 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고 댓글 달아주신 고객분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은 저한테 정말 힘이 돼요.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어차피 시장은 지금 다음 턴에서 종목 순환매를 찾는 과정이라서 좀 힘을 빼시고 보셔도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매크로는 박스는 있기 때문에 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변화는 매일 보면서 체크해 드리는데 달러는 98.7 10년물 장기금리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다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10년물이 4% 미만입니다. 3.95 유가는 57불인데 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확실히 만나서 뭔가 나와야 되지만 딜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 만만치 않은 푸틴이죠. 빌런입니다. 정상에 미룰 수 있다. 자, 빅선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매일 드리면서 시장 뉘앙스 뭐 디테일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미국과 국장은 여전히 상방 추세에 있습니다. 국장은 3,900에 살짝 걸렸고 나스닥도 위에 살짝 걸려 있잖아요. 박스 돌파가 지금 저는 조금 박스 될 것 같거든. 작년에 제가 왜 트럼프 당선되고 쏠쏠림 됐던 11, 12월 달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나는 게 아니라 출렁거릴 수 있는 물론 실적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 부분은 미국은 4가지 싸가지 말씀드릴 때 자, 유동성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유동성이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달러 약세됐던 부분이 이 막대한 재정부채에 발목이 잡혀서 돈을 풀겠나 그 걱정이 있었는데 금리는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금리는 하고 거기다 QT까지 종식한다 그러니까 돈을 더 푸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금리가 빡 부러졌을 때 있죠. 2020 코로나 됐을 때라든지 서프라임 됐을 때는 경기 증시가 박살이 나니까 그냥 제로금리를 확 낮춰버려요.
그러고 나서 돈을 확 푸는데 지금은 제로금리가 아니라 고금리에서 금리를 살살 낮추면서 지금 돈을 미국까지 풀고 있는 약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쏠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도 많고 이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 유동성을 풀어서 좋다는 얘긴데 자, 공부사 한번 보세요. 많이 보셨겠지만 디베이스먼트 현상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베이스먼트가 원래 그 사전적 의미는 악화한다, 안 좋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자,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인플레가 나올 때, 인플레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지금 물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인플레가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자산 하나 사야 된다.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 건 뭐냐? 매시브 리쿼더티. 리쿼더티는 유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퍼붓는다는 얘기인데 이 대량 유동성이 아까 말했던 미국도 돈을 풀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특히 더 풀죠. 재정정책 통한 더 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두 개가 합쳐져서 유동성 치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이도저도 하다가 돈까지 퍼붓고 있다 보니까 비관론자, 안정론자도 다음에 대중으로 돼서 유입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대중 유입 확산과 버블이 초입, 중입 넘어간다. 민스키 모델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점점, 수급이 점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올 자산이 상방되면서 뒤에 말씀드릴 금이든 안전자산,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 채권이든 뭐 지금 뭐죠, 주식이든 글로벌 뭐 비미국이든 미국이든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막 정신없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 예전에 좁았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끼리 말씀드렸는데 강한 것만 찾으면 돼. 미국만 사면 돼. 빅테크만 사면 돼. 근데 이제는 비미국도 사야 되고 안전자산 딴 것도 사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닥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워낙 돈이 많아서 그래요. 수급이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쏠림과 순환매 반복되는 차원에서 투신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께 문제가 없으면 순서가 돌아와요. 포트만 잘 구성해 두시면 돼요. 자, 제도적으로 트럼프와 베센트가 금융 억압한다.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장기 금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에 힘을 주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균형 파워를 좀 믿고 있지만 금리나 한다 그러죠. 10월 달에 거의 하고 12월 달도 할 거라 보고 QT까지 종료한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을 더 크게 붓고 있는 상태죠. 자, 말했던 대중 유입이 되면서 이제 버블이 되면 자, 지금 전부 다 99년 같다는 얘기합니다. 99년 말 가면 꼭지예요. 2000년 왕창 떨어지기 때문에 99년이라도 봄이나 여름까지는 괜찮은 거죠. 제가 보는 민스키 모델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팔라질 수도 있고 대중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투자할 때 꼭 보셔야 되는데 한번 알아두세요. 자, 우리 포트를 할 때 빅스윙 할 때 항상 제가 파동을 얘기 드립니다. 더블 파동. 그걸 통해서 또 수배씩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자산에 다 적용이 돼요. 엘리엇 파동이 땐 그렇습니다. 제가 23년부터 올라갔을 때 자, 금이 안전자산이에요. 미국 패권이 안 좋거나 경기 안 좋거나 불안할 때 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23년에 2,000불 되던 거 23년부터 AI 버블이 왔잖아요. 근데 경기는 좀 안 좋다 했지만 금도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둘 다 같이 올라간 되게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살짝 깨졌어요. 제가 말했던 2,000불에서 3년 동안 올라가다가 4,000불 때 더블 파동이니까 1차 정도로 팔자 말씀 한번 드렸었고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4,300불 넘어갔을 때 조금 쏠리는 것 같다. 대중들이 너무 급한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저라면 좀 팔겠다는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제가 맞췄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제 왕창 빠졌는데 이 정도 낙폭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답니다. 어째 누가 팔았겠죠. 뭐 선물이든 파생이든 팔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더블 파동 만들고 안전자산이 같이 가던 흐름에서 자, 이제는 안전자산 미국 불안할 줄 알았는데 돈까지 푸는 거 봤을 때는 자, 우리도 성장으로 상번호 봐야 되겠어. 그런 흐름도 있고 미국이 또 더 좋아지는 뭐 달러 강세를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던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돈이 빠지면서 왕창 한번 익절했습니다. 이러면 어떻죠? 안전자산 금이 리얼로 왕장 가다가 제가 볼 때는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세 꺾였다기보다는 한번 파늘이 났기 때문에 어제 4,000불까지 떨어졌어요. 반등조가 4,100불인데 여기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유동성 측면에서 매일 봐드리는 건데 금이 빠지게 되면 엄청 큰 수요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수요가 큰 금인데
이 안전자산 유동성 중국 수요 미국 패권 금융 불안에서 금을 샀던 수요들이 4,000불에서 더블 폭락 났을 때 4,300불에서 대중 쏠림이 심화됐을 때 조금 매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래 되면 안전자산이 올랐던 부분에서 성장 베팅으로 말했던 유동성과 함께 대중 유익기와 함께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봅니다. 자, 그러면 향후적으로 금은 횡보하면 좀 쉴 거예요. 전 쉰다 봅니다. 그러면 빅머니 들어온 자산이기 때문에 왕창 3,000불, 20,000불 떨어지는 게 아니라 4,000불에서 등락하면서 또 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런 등락을 보고 반대로 오히려 디지털 골드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은 제가 볼 때 자산에서 수급과 선순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참고 자산이에요. 그 정도로 유동성이 많고 이제 안전보다는 성장으로 더 가겠다는 대중들의 흐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알아주시고요. 자, 근데 AI 버블링 하는데 아까 말했던 샘 알트만이 어제는 검색 브라우저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출시한다 얘기하니까 여전히 구글도 떨어지면서 양력은 막강한데 지금 샘 알트만 제가 몇 조 달러 얘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할 때마다 주가 팡팡 불을 뿜었는데 실제로 이게 폰지 사기, 순환적 투자 아니냐, 돈이 있냐, 어떻게 돈을 벌래 계속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거 필요 없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살짝 쉴 수도 있어요. 젠순왕이야 그럼 내가 보증까지 써줄게 말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런 펀딩이나 자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그것 때문에 약간 등락이 있었는데 이 밴드 파이낸싱이라는 부분이 다 큰 버블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AI 버블 논쟁이 생기면서 나스닥이 신고가 팡팡 날아가는 게 아니라 좀 등락될 수 있는 흐름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우리는 물론 지표주를 필반, 마이크론, AMD 같은 다 보고 있겠지만 또 애플도 빅테크 내에서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애플이 지금 중국과 지금 미국이 또 이제 짝짝꿍 타코하고 있으니까 얘가 신고 간다는 얘기는 중국과 미국과 관계가 좀 괜찮아지는 거죠. 안 팔고 걔들 애국 소비하면은 아이폰이 안 팔리잖아요. 그런 면에 애플 저 빅테크 괜찮긴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땐 여전히 등락되면서 나스닥 신고가 전에 있다.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버블링에 대해서 또 살짝 의구심이 생기는 시기다. 자, 실적 발표는 코카콜라 선방하면서 소비는 뭐 나쁘지 않게 봤고, 자, GM요. 지금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신고가 왔는데 그 외 크라이슬라든지 포드는 여전히 안 좋아요. 얘가 지금 14% 올랐던 이유가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회복은 야 지금 전기차가 지금 회복되고 2분기 때 바닥에서 반등을 주던데 2차전지 되겠지 막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급이 중요한 시기니까. 근데 이제 CF가 그랬어요. 생산된 전기차 얘도 전기차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안 하고 있잖아. 누르고 있죠. 보조금 다 폐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전기차는 분명 만들고 있지만 마진을 보는 거는 절반이 안 되고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수익화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했어요. 이 부분에서 테슬라도 물론 내일 봐야 되겠지만 워낙 안 좋았잖아요. 정책적으로 안 좋고 특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정치 때문에 안 좋았는데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기조효과야. 워낙 바닥을 쳐서 살짝 반등을 주는 저는 기조효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2차 전지는 수급적인 측면 트레이딩 바이로 보는 거지 어닝 밸류라든지 성장 모멘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2차 전지가 지수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워낙 많이 보시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어닝 밸류가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유동성, AI 버블링, 경기 실소, 변수, 트럼프 이렇게 매일매일 챙겨드렸는데 오늘 이제 유동성 얘기 좀 더 드렸고 AI 오픈 AI에 대한 의구심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실소는 24일 CPI는 나쁘지 않게 나온다는 예상을 얘기 드렸죠. 자, 트럼프는 계속 타코 하다가 뭐 또 트럼프가 지금 에이펙 만나면 시진핑하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또 그런 얘기하면서 장박판에 살짝 밀리긴 했어요. 나스닥이. 그래서 밀당하는 거예요. 2주 남았습니다. 에이펙은. 또 셧다운도 아직은 금주 종료는 불확실하고 있죠. 자,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을 조금 강조한다 그러던데. 자, 지금 오늘 지금 흐름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미국 얘기 좀 드렸지만 우리나라로 연결돼서 다 이제 보기 때문에 아셔야 될 흐름이에요. 자, 유럽하고 일본은 오늘 다 빠졌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전반 약세였는데 일본은 그냥 강보합 정도, 중국은 사중전의 기간인데 좀 빠졌고 대만도 조정이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또 땡겨가면서 강한 모습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3,900전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섹터 테마는 뒤에 살짝 넘기고 앞에 말했던 유동성 측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3,900 근처되면 물론 그렇죠. 앞에 보시면 올해 홍콩, 중국, 대만 다 올랐다 해도 20% 30%가 못 올랐어. 근데 코스피는 올해 벌써 삼전 한익 덕분에 60% 넘게 올라 세계 1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이 약간 초라하잖아. 29%밖에 못 올랐어요. 분명히 제가 유동성이 넘치는 상태에서 코스닥 쪽으로도 분명히 저는 차례가 돌아온다 봅니다. 이거 제가 8월 9월 달도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8월 9월 달 3전 막 치고 올라가기 전에 우리 그때 APR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도 준비했었고 그때 바이오도 괜찮았어요. 이번에 또 보면 코스닥이나 이쪽 코스피가 3전이 살짝 쉬거나 그러면 뭐 걔들 외국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흐름이었죠. 그때 이제 올랐다가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이렇게 등락이 있었습니다. 이 등락이 있을 때 우리 뭐 했죠? APR 수익 되게 많이 냈어요. 그 달바도 수익 많이 냈었고 로봇도 준비해서 많이 냈었고 그 3전 하이닉스도 물론 키웠지만 이런 등락되는 흐름이 3,900전에 나오게 된다면 어디로 돈이 갈래? 이걸 오늘 제가 계속 보면서 며칠 관찰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있죠. 시장은 눈치 보면서 어디로 갈래? 물론 오늘 아까 말했던 GM이나 2차전지 때문에 출렁출렁하고 뭐 방산 조선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출렁출렁 그랬지만 단타 치고 막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스타일상 빅머니들이 꾸준하게 슈팅 만들 수 있는 이제 수급 흐름을 저는 보고 있죠. 그런 얘기를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빨랐지만 우리 말했던 3,900을 왔어요. 그러면 1635 지수를 갖고 계시든 3등 전자를 키우고 계시든 급한 돈 필요한 분 같으면 살짝 팔아도 돼. 그런 거 아니시면 홀딩의 원칙입니다. 말했던 8, 9월, 7, 8, 9월 같이 횡보가 된다면 어디로 돈이 갈 거냐를 제가 섹터 테마에서 들리시 보고 있어요. 자,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인 보세요. 3,900대니까 오늘 7,500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팔고 있지만 코스닥은 살살 매도로 줄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3,900에 대해서는 분명히 외국인이 약간 부담이나 쉬어간 흐름이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삼전 하이닉스의 수급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 가면 연기은 괜찮고요. 자, 그렇게 좀 드렸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펙 때 한미 협상을 하면 거기에서 뭐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마스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쉽진 않아요. 어제 보시면 또 환율이 1,430원, 뭐 29원 또 올라갔는데 뭐 엔내 악세 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200불 정도는 현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현금 절대 다 못 줍니다. 줄 수도 없고 뭐 트럼프 설득을 잘하면서 어떻게든 도장 찍는 2주간의 어떤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섹터는 좀 넘기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얘기 좀 드릴 거 있으니까 파트도 봐주시고 이제 실적 좋은 화장품 한류 같은 거는 괜찮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여전히 제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3전 한익이 또 떨어지면서 살 수 있는 빅스윙이 되겠지만 우리는 잘 키우고 있고 다음에 돌아올 반도체 외 순환매 돌아올 종목 선별 뭐 새로운 자금이나 새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우리 빅수급 빅머니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브님 첫 가입하셨던데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파트 더 넘어가서 종목 볼게요.